6월 18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코인데스크 트위터에 리플의 스튜어트 알도르티죠. 스튜어트 알도르티는 말한다. 우리는 여정의 끝에 있고 다른 사람들은 SEC와의 소송의 여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소송에 대한 마감 시그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블랙록의 현물 ETF 신청, 그리고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법안의 표결에 붙여진다는 소식들, 최근에 시장에 대한 과도한 흔들기,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이런 시그널들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다. 다 연결되는 것이다.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죠. 에도파리나님의 트위터인데요. 일론 머스크이죠. 머스크는 트위터를 엑스코브로 변경한 다음 비트코인에 대한 사실을 뱉어납니다. 비트코인은 일상적인 통화로 유용하지 않습니다. 그 밑에 XRP가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사실 비트코인 상징적인 부분이죠. 비트코인 블록체인, 블록체인의 최초 시조이죠. 블록체인의 문명을 만들어냈던. 자, 중요한 건 실제 사용하기에, 일상적인 통화로 사용하기에는 쉽지가 않죠. 라이트닝 네트워크 일전에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마티즈라고 하는 여기 배기량 한 1000cc, 1500cc, 2000cc를 받아줄 수밖에 없는 소형차의 플랫폼에다가 배기량을 20000cc, 3000cc, 4000cc를 얹게 된다면 이 마티즈는 어떻게 될까요? 벤츠의 C클래스 중에서 63AMG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C클래스이지만 6300cc까지 다 받아줘요. 어떤 튜닝도 다 받아줍니다. 얘는 플랫폼이 튼튼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얘 또한 3000cc, 4000cc, 5000cc, 10만cc, 100만cc가 엉켜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얹을 수가 없겠죠. 그쵸? 그래서 애초에 XRP를 했죠. 태생부터 금융 시스템에 대한 혁명, 스위프트 2.0, 블록체인의 심장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머스크 얘기가 나왔으니까 뒤에는 도지가 있죠. 이 사람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지, 더불어서 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확장으로 연결이 되겠죠. 자, 그리고 밑에 나오고 있습니다. XRP를 위해 거대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죠. 가격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미 거대한 무언가는 10년 이상, 11년 가까이 인프라를 깔아왔습니다. 미친 듯이. 그걸 스위프트 2.0이라고 하죠. 이걸 웹3라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가치의 이동이 인터넷에서는 불가능했죠. 자, 블록체인 세상에서는 가치의 인터넷이 가능합니다. 그 즉시 스위프트 2.0에서는 가치가 바로 이동하게 되는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ISO 2002, 그걸 기반으로 한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한 XRP의 세상이 도래함을 의미하겠죠. 그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는 소송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XRP 경님의 트위터인데요. BIS, 뱅크 오브 잉글랜드, 영란은행이죠. 영국의 중앙은행. 얘 또한 민영은행의 집합체입니다. 주인이 있다는 거죠. 유럽 중앙은행도 마찬가지고요. 페드도 마찬가지입니다. 51개 주의 민영은행의 집합체이죠. 전 세계 은행들의 주인이 전 세계 유로와 달러의 주인입니다. 그들이 문명의 수백 년간의 주인이었죠. 그들이 에너지의 파동을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BIS, 영란은행, 블록체인을 사용한 CBDC 시험 완료. 리플이 게재가 되어 있죠. 자, 얼마 전에 제가 BIS 소매용 CBDC 사용 사례 확인하였다. 이 부분, 자, 보고서 제가 언급드린다 했잖아요. 조금 있다가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사 두 개를 언급해놓으셨는데요. 여기 게재를 해놨거든요. 링크를 달아놨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뱅크 오브 잉글랜드, 영란은행, 영국 중앙은행은 새로운 CBDC 협의 문서에서 리플을 언급하였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란은행과 영국 재무부는 영국 중앙은행 CBDC인 디지털 파운드에 대한 협의 문서를 발표했으며 현 시점에서 리플의 기술을 언급했습니다. 리플은 영국의 CBDC에 대해 어떻게 관여합니까? 여기 보면 RTGS, 리얼타임 그로스 세틀먼트,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핵심입니다. 국경 간 동기화. 먼저 DLT, 분산 원점 개념 증명과 DLT 개념 증명, 국경 간 동기화 프로젝트의 두 가지 프로젝트를 인용합니다. 리플에 탄생한 첫 번째 이유이죠. 노일 설계 이유. 분산 원점 개념, DLT 개념 증명과 국경 간 동기화 프로젝트, 상호 운용성,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합니다. 잘 작동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프리카나 제3세계나 금융 시스템이 미지한 국가에 대해서 금융 포용을 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국경 간 동기화, 리플과의 공동 프로젝트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시뮬레이션이 된 RTGS,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에서 동기화된 FX 외환 거래가 달성될 수 있음을 시연하여 갱신을 로드맵의 동기화 기능을 통합합니다.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 가치의 이전, 그리고 동기화된 외환 거래, 국경 간 동기화, DLT 분산 원장, 리플을 사용한 이유를 명확히 게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리플 언급에 대한 각주에서 영란은행은 웹사이트와 2017년 리플 개념 증명을 언급합니다. 중앙은행은 리플 커넥트 및 인터레처 프로토콜에서 연결된 두 개 서로 다른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에서 서로 다른 두 통화의 동기화된 움직임을 탐색하기 위해 리플과 개념 증명을 수행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국의 CBDC, 디지털 파운드 파운데이션이에요. 보이시죠?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이사의 누구죠? 수잔 프라이드먼입니다. 리플의 정책 책임자. 디지털 파운드 파운데이션의 이사회 이사 겸 의장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운영위원회 다시 한번. 운영위원회 수잔 프라이드먼, 디지털 파운드 재단의 회장입니다. 자, 더 이상 말이 필요할까요? 게임은 끝이 났습니다. 설계를 다 해놓고 에너지의 파동을 이동시키는 것 뿐이에요. 디지털 파운드, 달러 이전에 파운드가 기축이었죠. 디지털 파운드는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과 연결됩니다. 유로, 얘는 리플과 연결되죠. 지금 여기에 의장으로 리플의 정책 책임자가 임명이 되어 있죠. 디지털 파운드의 말입니다. 그리고 얘는 엑센추어와 스위프트와 연결됩니다. 제가 강조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죠. 디지털 파운드겠습니까? 디지털 유로를 지금 다 언급을 했죠. 파운드와 유로, 달러 뒤에 다시 한번 리플과 함께 ISO 2002 간접적으로 물밑에서 미디에선 드러나지 않지만 볼란테 리플의 파트너사를 이용해서 확장해 나가며 끊임없이 디지털 달러에 대한 부분도 준비가 되고 있다.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심지어 엔도 말씀을 드릴까요? SBI는 직접적으로 리플의 홈페이지가 게재가 되고 있으면서 직접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죠. 일본은행의 메가은행의 원투펀치인 미쯔비시, 미주오, 그 은행 또한 리플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달러, 유로, 엔, 파운드 다 전반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죠. 위안화는 위챗페이, 알리페이, 리플의 파트너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하나의 금융 툴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즉, 가격이 올 상황을 소송에 끝나가고 본격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시기가 도래함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레저 인사이드의 BIS, 국제결제은행, 영란은행, 블록체인을 활용한 CBDC 시범 운영을 완료하였다. 사실 이 BIS와 영란은행, 방금 전에 리플이 언급되었잖아요. 자세히 제가 언급을 했죠. 전 세계 기축과 다 연결되어 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언급은 끝이 났어요. 근데 왜 가격이 이 모양이야? 소송으로 눌러놨잖아요. 이게 해제가 돼야죠. 단기적으로. 그리고 이제 가보지 못하는 영역에 시발점에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지해야 됩니다. 자, 요거 BIS 로잘린 프로젝트 보기 전에 멘탈을 좀 관리해야 되니까 자, 이건 방송 마지막에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보면은요. 국내 증시를 볼게요. 코인 시장 이전에 주식의 시대였죠. 수백 년간. 그쵸? 자, 기업의 주식의 시대라는 거는요. 기업의 시대였다는 얘기예요. 기업의 시대였다는 거는요. 대량 생산의 시대였다는 거죠. 제조업. 그리고 이제 2차 산업혁명에도 제조업이 없죠. 인터넷이 오게 되면서 제조와 부가가치가 연결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그 시스템이 연결되었죠. 네이버와 카카오와 빅테크와 플랫폼 업체를 기준으로 한. 지금은 4차 산업으로 가고 있죠. 자, 주식에 보기 전에 먼저 주식도 보죠. 자, 삼성전자를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월봉이에요. 보이시나요? 얘가 한 100원, 1980년대 100원 근방이었거든요. 고점이 96,800원이에요. 대략 한 900배가 넘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950배 그 근방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자, 보자고요. 얘가 그렇게 상승하는 동안 1년, 2년, 3년, 4년, 5년 박스권이었어요. 이때 코스피가 2천에서 박스권에 눌려 있었죠.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전체 상장사 영업이익과 매출액의 20%에서 30%를 담당하죠.
시가총액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은 삼성전자가 상징적이었기 때문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2년, 3년, 4년. 4년 박스권. 올라가는 건 1년에서 1년 반. 올라가는 건 1년. 그쵸?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러지고 나서.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1년, 2년, 3년, 4년. 4년의 박스권. 올라가는 거는 한 1년이죠. 다시 2년 박스권. 올라가는 건 1년입니다. 거듭 언급드리지만 3년에서 4년, 짧게는 2년 기준이에요. 올라가는 거는 1년에서 1년 반에서 길면 2년. 그 사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통찰할 수가 있어요. 투자가 원래 이런 게 본질이에요. 기다림의 시간은 길고 올라가는 시간은 짧고 강력합니다. 이 기다리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대부분 포기하시죠. 왜? 올라갈 때 들어와서 허구정락 빠지다가 바닥에서 빡빡빡 기다가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 또 올라갈 때 들어오고 다시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본질적인 개미 털기이고요. 여기서 열심히 노동으로 돈 벌어가지고 이 돈 번 돈으로 투자해서 다시 노동을 하게 되는 노예 생활을 우리는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가가지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좋은 차, 명품, 좋은 집, 이쁜 아내 이거 얻으려고 끝까지 비교하다가 결국은 노예 생활로 끝나게 되는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성공 방정식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캐시카우를 창출하는 방법 그리고 이거 병행해서 자산 증식에 대한 이 두 가지를 자본주의에 태어났다면 동시에 진행해야 됩니다. 이 자산 증식만 방법하는 방법도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안 돼요. 왜? 캐시카우가 동반돼야 되거든요. 이유는 같이 동행하는 겁니다. 왜? 그게 멘탈 관리의 최고이기 때문에. 여기에만 몰입되어 있으면 한순간에 다 100억이건 1000억이건 1조건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요거는 같이 병행해야. 자,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바로 조선업 하면 대한민국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세계 1위의 조선사. 현대그룹의 창업주 고 정주영 회장. 자, 돈 하나 없이 나에게는 돈이 없다. 그런데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있다. 유럽 선주에게 찾아가서 니들이 일본 선주들 때문에 일본 사들 때문에 배를 비싸게 사고 있지 않냐. 우리가 기술은 있으니까 니들이 돈을 대주면은 싸게 배를 만들어서 니들에게 공급을 해줄게. 한국의 전형적인 기업가이죠. 존경받을 만한 기업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게 했던.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도 그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투자자, 도전 정신. 제가 계속 언급을 드렸죠. 다른 사람이 보면 또라이 아니야. 이게 아주 길을 잘 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였죠. 현대그룹 정주영에도 누가 보면 미친놈 아니었습니까? 당시에. 그러나 지금은 존경받는 기업인이 되어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전 통장을 폭발적으로 할 때 미친 듯이 상승을 했죠. 차동차, 차화정, 2008년도에 차화정, 그리고 조선업에서 엄청난 중국의 배를 미친 듯이 사갔거든요. 보이시나요? 이 엄청난 랠리 위에 박살이 나 있습니다. 반등 나온다 하나 요만큼 반등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박살 나서. 자, 이것 또한 의미하는 바가 크다. 배가 많이 필요하게 되면 전 세계 제조업과 물동량이 늘어나겠죠. 물동량에도 BDI라고 하는 벌크선의 물동량 지수가 있어요. 여기에 탱커도 있고 대한민국은 컨테이너가 있죠. 자, 자세한 건 차츰 제가 백데이터와 이슈들을 말씀드리면서 같이 언급을 드릴게요. 어쨌든 시대의 중심에서 이제 끝나간다. 물론 여기에도 4차 산업의 기술들과 인공지능과 그리고 로봇과 이런 기술이 입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고로, 자, 철강에 대해서 용광로에서 부글부글 끓죠. 이 고로와 전기로는 현대제철입니다. 어쨌든 이 포스코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랠리가 있었습니다. 볼게요. 자, 방금 확대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구 대한민국 중후장대 역사 속에서 엄청난 랠리를 보였고요. 이제 이게 꺼져간다는 거죠. 자, 바닥에서 반등 나왔죠. 이 박스권이라는 겁니다. 이미 30년 전에 투자했으면 좋고요. 가장 좋았겠죠? 20년 전에 투자해서 10년 전 이전에 투자는 끝났어야 됩니다. 자, 철강이 왜 필요하죠? 이 철판에다가 자동차, 냉연강판도 만들잖아요. 후판이라고 하는 배도 만듭니다. 그쵸? 여러 가지 철강이 안 들어가는 게 없겠죠. 왜? 제조의 의미를 뜻하는 거죠. 이 제조도 끝나간다. 아시겠죠? 대량 생산이 끝나간다는 것 또한 의미를 합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현다이. 마찬가지예요. 확대해 보겠습니다. 엄청난 상승이었죠. 거래량이 엄청나죠. 이때는 자동차가 미친 듯이 필요하고 생산이 필요할 때 이때 투자가 됐었어야 돼요. 거듭 언급드리지만 모든 투자는 마찬가지입니다.
3년의 기다림 기준점이에요. 올라가는 거는 짧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는 대세 상승을 하기도 합니다. 중소형주일 때. 그래서 코인 시장을 따로 언급드리겠지만 대세 상승 구간에 진입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장 규모만 1000배 이상 상승한다. 제가 심장이 떨린다고 했죠. 100년 이상의 화폐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시장이 응애하고 태어나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남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독점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투자 대상, 그게 기업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때 당시에 제가 보여드렸던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그리고 포스코, 이런 애들이 지금 파괴력을 어떻게 보였는지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100배는 기본입니다. 아시겠죠? 주식에 투자했었어도 말입니다. 누구나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겠죠. 지금 회사에 다니고 싶은 회사에 본업에 충실하면서 내가 만족을 하면서 다니는 건 최고의 직장이겠죠. 그러나 90%의 많은 분들이 생계 때문에 회사를 나가시죠. 정말 고통스러워도 나는 또 우리 아빠는 달린다. 그러면서 가정 생계를 유지하죠. 그리고 60대가 돼서 은퇴하고 나면 할 일이 없어집니다. 이 노년을 맞이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현실이란 거죠. 이 와중에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서 5천만이 깨지가 되는 그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는 들어가. 자, HMM 현대상선입니다. 구현대상선.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세계적인 해운사였죠. 그러나 한진해운은 파산을 했죠. 현대상선만이 국적 해운사로 해서 HMM 국영기업이 되었죠. 어쨌든 중요한 건 엄청난 랠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완전히 박살나서 여기서 바닥에서 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다 연장선에 있다는 거예요. 해운업이 발달을 하고 조선사가 많이 필요하면 상당히 물동량이 많이 필요하겠죠. 많은 의미를 가진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LG화학과 이런 부분을 좀 볼게요. LG화학도 현재 고점 부근에 있죠. 그것도 2010년도에 고점 부근에 있습니다. 자, 얘는 2000년 사업부가 독립을 했죠.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어쨌든 차화정 랠리에서 엄청나게 달리고 나서 박스권. 코로나 팬데믹 때 이때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독립하기 전이었었어요. 독립하고 나서 현재 이 과정에 있다는 거죠. 차화정 랠리에 이어서 삼성 SD는 또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보면 한 20년 가까이 박스권, 15년 가까이 박스권이었었어요. 그리고 뚫어버립니다. 그거를. 보이시죠? 지금의 2차전지 랠리의 대장 LG 에너지 솔루션과 기다림의 기간은 얘는 진짜 길었다. 그쵸? 시대에 대한 기다림의 기간이 너무나 길었다. 그러나 한 방에 뚫어버린다. 그리고 제 셀트리온입니다. 자, 요거 제약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전기차의 혁명, 여기는 공유 자동차와 자율주행차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뭐죠? 자, 한국에서는 카카오와 네이버로 대변되죠.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명명될 수가 있겠죠. 이게 사실 찐이에요. 찐. 얘가 진짜 대장입니다. 얘가 세상의 판때기를 다 바꿔나가요. 미국에서는 빵으로 대변되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배트맨으로 대변이 되고 있죠. 플랫폼 전쟁. 여기에 엔비디아, 반도체가 주목을 받게 되면서 인공지능, 이 부분이 또한 주목을 받게 되고 있죠. 챗 GPT와 함께.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하면 얘도 지금 4년의 박스권을 걷고 나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상장 이전하면서 폭발적인 상승, 그리고 꺾였어요. 실적에 대한 정체와 미국의 금리 인상 4회, 미중 패권 전쟁 도로 인해서 꺾였습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 팬데믹 때 상승, 그리고 꺾여 나가고 있죠. 자,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 2년간 하락 추세였었어요. 1년간 하락 추세, 1년간 하락 추세,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짧게 올라가고 기다림은 길게, 짧게 올라가고 기다림은 길게. 2년 반 동안 학을 뛰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올라가는 거는 8개월입니다. 자, 볼게요. 올라가는 거는 8개월이에요. 올라가는 거는 8개월이다. 한번 볼까요? 요거 보면 2017년 9월 달부터 2018년 1월, 2월, 그쵸? 대략 한 8개월 그 남짓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이기 때문에 2020년 3월부터 올라가는 건 2020년 12월, 대략 한 9월, 9개월이죠. 8개월에서 9개월 올라가는 것. 기다림의 시간은 2년 이상에서 3년. 자, 의미하는 바가 크죠? 하락 기간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하락 기간이 끝나고 바닥을 다지는 기간만 해서 1년 반, 올라가는 거는 8개월이다. 멘탈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시장을 좀 볼게요. 자, 비트코인의 월봉입니다. 월봉. 자, 2년 이상의 하락 기간. 자, 먼저 하락 기간을 거쳐요. 그리고 박스권을 거쳐 나가죠. 대략 2년에서 3년, 올라가는 거는 8개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하락과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쵸? 올라가는 거는 몇 개월 안 될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2023년도 폭등 시간을 기다려야 될 그 시간이 도래합니다. 자, 여러분, 이 BIS 보고서 있잖아요. 프로젝트 로잘린. 이거 저녁에 보든지 방송 시간이 좀 길어져서 계속 딜레이가 되는데 원래 어제 해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이거 저녁에 해드리는지 사실 방송을 2번 하니까요. 체력이 조금 딸리긴 해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2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방송이 없으면 제가 피곤해서 쉬나보다 그리 생각을 해주시고요. 어지간하면 오늘 저녁에 이 보고서와 함께 새로운 소식들로 다시 한번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